저는 같은 건물에 사는 건물주 아줌마와 그녀의 딸까지 동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세입자와 건물주의 관계였지만 작은 문제들을 도와주다 보니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물주 아줌마와 술잔을 기울이며 선을 넘었고 그 후에는 그녀의 딸과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작은 원룸의 3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건물은 오래된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때문에 세탁기나 화장실 수도가 망가지는 그런 잔고장이 많았고 그때마다 건물주 아줌마와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고장이 많이 나는 것은 짜증났지만 집주인 아줌마는 상당히 매혹적이고 나이에 비해 어려 보여서 연락하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많이 잡아도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건물주 아줌마는 5층에서 딸과 함께 사는 것 같았는데 남편의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확실한 사정은 알 수 없었고 그냥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나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건물주 아줌마와 자주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얼굴이 있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친근하게 다가갔죠. 어느 날 건물주 아줌마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어서 그런데 무거운 걸 좀 옮겨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올라가 보니 거실 한쪽에 큰 장식장을 옮기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함께 힘을 써서 벽 쪽으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건물주 아줌마는 저에게 혼자 사는데 여자친구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 없다고 했지요. 그러자 건물주 아줌마는 이렇게 훈훈한데 왜 여자친구가 없냐면서 일도 도와줬는데 고맙다고 저녁 안 먹었으면 먹고 내려가라고 권했습니다. 마침 그때 딸은 외출 중이라 집에 없었고 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건물주 아줌마네 집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녁은 평범했지만 식사 중에 건물주 아줌마가 소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아줌마는 밥 먹으면서 술을 자주 마시는 듯 보였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건물주 아줌마는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해서 돈도 많았고 이 건물도 남편이 세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바람을 피웠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위자료 대신 이 건물을 받았고 지금은 딸과 둘이 산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 보던 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많이 지쳐있는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물주 아줌마는 혼자 살면 밥도 잘 못 챙긴다며 시간 날 때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건물주 집에 자주 드나들게 됐습니다. 저녁을 먹는 자리가 점점 잦아졌고 가끔은 건물주 아줌마랑 같이 술도 곁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없을 때 맞춰서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건물주 아줌마의 옷차림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후줄근한 옷들을 입고 있었는데 그날은 노출이 많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술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지만 잔이 몇 번 돌자 건물주 아줌마의 얼굴은 붉어졌고 말투도 느슨해졌습니다. 웃으며 건넨 농담 속에 미묘한 뉘앙스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건물주 아줌마는 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술잔을 부딪히는 순간마다 시선이 저에게 오래 머물렀고 마실수록 점점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어깨에 몸을 기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도망치지도 못할 만큼 건물주 아줌마에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꼬시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있을까요? 그날 우리는 결국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건물주 아줌마와 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딸이 집에 없는 날이면 저를 불렀고 저녁과 술 그리고 은밀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주라는 관계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주 아줌마의 딸이랑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피러 나가다 마주칠 때면 대화가 길어졌고 결국은 딸의 연락처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카톡으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점점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건물주 딸이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멀리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술을 좀 더 마시고 싶다며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건물주 아줌마가 알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셨고 대화는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아줌마의 딸이 갑자기 저보고 우리 엄마랑 무슨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잠시 멍 때리다가 아무 사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건물주 아줌마의 딸은 그럼 됐다며 저희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결국 건물주의 딸은 제 방까지 들어왔고 저와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건물주 아줌마랑 딸이랑 동시에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건물주 아줌마랑은 5층에서 시간을 보내고 아줌마 딸이랑은 제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은 서로 모른 채 은밀한 만남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때때로 위험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건물주 아줌마와 함께 있는 날 딸이 갑자기 귀가하거나 딸과 함께 있는 날 건물주 아줌마가 연락해 오는 경우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숨이 막힐 듯 긴장했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들킨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물주 아줌마 그리고 그녀의 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제가 이 집을 이사 나가는 날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만약 둘 중 한 명이라도 알게 돼서 일이 생긴다면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